2001년 봄, 전남의 바닷가 마을. 매일 서점을 지키던 한 여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시계는 9시 17분에서 멈췄습니다. 정은하는 책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1세, 마을에서 유일한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은하 서점. 간판도 낡았고 책도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9시면 셔터를 올렸습니다. 저녁 7시면 내렸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시계를 맞췄습니다. 2001년 3월 8일 목요일.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서점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2명, 오후에 3명. 그중 한 명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시집 한 권을 샀습니다. 지인의 편지. 1990년대 출간된 절판된 시집이었습니다. 이 책 오래됐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재고로 남아있던 거예요.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책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은하는 평소처럼 서점 문을 닫았습니다. 계산대를 정리하고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만 빼고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은하의 집은 서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단층집. 남편 강도현과 둘이 살았습니다. 도현은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아내를 아꼈습니다. 저녁이면 늘 현관에 나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 8시, 8시 30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울렸습니다.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9시.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점은 닫혀 있었습니다.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도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아내가 먼저 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9시 17분.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는 없었습니다. 도현은 마을을 뒤졌습니다. 서점 앞 해안도로, 슈퍼마켓, 친구 집. 아무도 은하를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최명우 형사가 담당이었습니다. 43세, 지방경찰서 수사관. 현실적이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어젯밤 7시 이후요. 집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9시쯤요. 집 안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9시 17분에. 명우는 메모를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다툼은요? 없었어요. 부인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모르겠어요. 받고 나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점을 조사했습니다. 계산대, 책장, 뒷방. 뒷방은 은하가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의자, 선반. 책상 위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필사 노트. 은하가 직접 시를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날짜는 없었습니다. 필체는 은하의 것이었습니다. 명우는 노트를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그가 누구죠?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명우는 계산대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3월 8일 오후 5시 32분. 시인의 편지 한 권.
8,000원. 이 책 산 사람 기억나십니까? 서점 단골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네. 남자였어요. 30대쯤. 모자 쓰고 있었어요. 얼굴 봤어요? 잘 안 보였어요. CCTV는 없었습니다. 2001년 작은 마을 서점의 CCTV는 사치였습니다. 경찰은 은하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3월 6일 오후 8시 43분.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 통화 시간 2분 17초.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확인했습니다. 마을 입구 공중전화 부스. CCTV는 없었습니다.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전화 받는 걸 봤습니까? 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말이 없었어요. 듣기만 하고 끊었어요. 그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명우는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은 상점, 버스 정류장, 상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3월 6일 저녁 공중전화 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글쎄요, 사람이 많아서. 단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수사는 한 달, 2달 이어졌습니다. 은하의 어머니 오말순이 마을로 올라왔습니다. 67세, 인근 농촌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은하, 어디 간 거예요? 말순은 울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가출, 스트레스, 권태, 도피. 하지만 가방도, 옷도 그대로였습니다. 통장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고, 밤길 낙상, 바다 추락,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해안가, 절벽, 야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범죄, 납치, 살해. 하지만 협박도, 몸값 요구도 없었습니다. 원한 관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6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2001년 6월, 마을 어부가 바다에서 무언가를 건졌습니다. 가방, 검은색 천 가방. 물에 젖어 있었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들, 사진 2장 물에 젖어 흐릿함, 편지 한 통 봉투만 남음, 내용물 유실, 머리카락 몇 가닥,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한 장은 젊은 남녀의 모습, 다른 한 장은 바닷가 풍경.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아십니까? 이건 아내예요. 남자는요? 모르겠어요. 처음 봐요. 사진 속 남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은하는 20대 초반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DNA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정은아의 것으로 확인. 가방은 정은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바다로 갔던 걸까요? 명우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이 바다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확실합니까? 아내는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수영도 못했어요. 그럼 왜 가방이 바다에 있었을까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해안가를 수색했습니다. 절벽, 방파제, 해변, 지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우는 사진 속 남자를 추적했습니다. 은하의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 윤재혁이에요. 누구죠? 은하가 대학 때 사귀던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졸업하고 연락 끊겼어요. 명우는 윤재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혁, 1971년생, 서울 출신. 은하와 같은 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후 시인으로 활동. 1990년대 중반 몇 편의 시를 발표. 1998년 이후 기록이 끊김. 주민등록을 추적했습니다. 2000년 제주도에서 마지막 기록.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명우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시 외곽 작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윤재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알죠. 여기서 몇 달 살았어요. 언제요? 2000년쯤? 그해 겨울이었을 거예요. 지금은요? 떠났어요. 2001년 봄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육지로 간다고 했어요. 어디라고는 안 했어요. 명우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랑 연락하고 지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혼자 지냈거든요. 편지 받은 적은요? 있었어요. 가끔 우편물이 왔어요. 발신인 기억나십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2001년이 지나고 2002년이 왔습니다. 은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서점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수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2그릇 차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딸의 것.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은하를 잊어갔습니다. 서점 주인 있었잖아. 기억나? 아, 그 사람 어디 갔다더라? 하지만 도현은 잊지 않았습니다. 2011년 봄, 은하 서점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공사 인부가 벽을 허물던 중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벽 안쪽, 작은 틈새, 거기에 다이어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 명우는 이미 정년 퇴임했지만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다이어리는 낡아 있었습니다. 2001년 표지에 은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우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3월 5일 오늘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15년 만이다. 3월 6일 그가 전화를 했다. 목소리는 변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3월 7일 그가 오겠다고 했다. 만나자고 나는 망설였다. 3월 8일 오늘 밤 그를 만나러 간다.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가 오면 난 돌아가지 않겠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명우는 도현에게 다이어리를 보여줬습니다. 도현은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명우가 말했습니다. 누구죠? 누구를 만난 겁니까? 윤재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건 아내가 스스로 떠난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도현은 말이 없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납치됐거나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명우는 다시 윤재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 주민등록도 통신 기록도 없었습니다.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우는 문예지 출판사에 연락했습니다. 윤재혁이라는 시인 아십니까? 네, 알죠. 90년대에 활동했어요. 최근 연락 온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오래전에 끊겼어요. 작품 활동은요? 2000년 이후로는 없어요. 윤재혁은 증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또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매년 3월 8일이면 서점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작은 카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없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서점 앞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5세, 딸을 기다리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전 그녀는 말했습니다. 은하가 오면 밥상 차려놨다고 전해줘요. 도현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집 식탁 위에 여전히 2개의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2021년 3월, 20년이 지난 어느 봄날, 도현의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 수신인 정은아. 도현은 봉투를 들고 멈칫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소인 전남 지역.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 은하에게. 달빛이 예뻤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걷던 그 길을 나는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던 약속. 지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잊은 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당신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도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아내가 쓴 걸까요? 아니면 윤재혁이 쓴 걸까요?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은하의 필체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경찰에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필적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정은아 본인의 필체와 유사. 하지만 확정 불가. 지문 검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검출 안 됨. 경찰은 발신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전남, 지역, 우체국.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물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도현은 편지를 도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9시 1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이후 그는 시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달빛이 예뻤던 그날,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01년 3월 8일, 그날 밤, 달이 떠 있었을까요? 그는 일기를 확인했습니다. 음력으로 2월 14일,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밝았습니다. 당신이 걷던 그 길을, 어떤 길이었을까요? 도현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걷던 길, 서점에서 집으로 오는 길, 해안도로, 혹시 그 길 어딘가에 아내가 있었던 걸까요? 도현은 해안도로를 걸었습니다. 2021년 봄, 20년 전과 똑같은 계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걸었을 길을, 절벽 옆길,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너 여기 있었니? 바람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명, 정은아 실종 사건. 결론, 자발적 실종 가능성 높음. 근거, 다이어리, 내용. 바다에서 발견된 가방과 사진. 20년 후 도착한 편지. 범죄 흔적 없음. 미해결 사항. 정확한 실종 경위. 현재 생사 불명. 윤재혁의 소재 불명. 편지 발신인 미확인. 사건은 다시 종결되었습니다. 도현은 이제 64세입니다. 머리는 희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여전히 매년 3월 8일이면 옛 서점 자리를 찾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앉습니다. 하루 종일. 가끔 카페 주인이 커피를 건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도현은 커피를 마십니다. 식은 커피. 20년 전 아내가 마시던 그 커피처럼. 집 식탁 위에는 여전히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도현의 것, 하나는 은하의 것. 도현은 매일 아침 밥을 2그릇 짓습니다. 은하의 그릇은 그대로 둡니다. 저녁이 되면 치웁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차립니다. 20년째 반복되는 일입니다. 밤이 되면 도현은 창가에 앉습니다. 달을 바라봅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은하야, 너도 이 달을 보고 있니? 그는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싶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내도 같은 달을 보고 있다고. 2024년 봄, 도현은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흰 봉투, 수신인 정은아. 그는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봉투를 엽니다. 은하에게.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목련도 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 없는 봄이지만 당신을 기억합니다.
달빛 아래에서 도현은 편지를 접습니다. 서랍에 넣습니다. 서랍 안에는 2021년 편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편지들이 정말 아내가 보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낸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옵니다. 정은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녀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윤재혁과 함께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까요? 질문만 남았습니다. 2024년 3월 8일, 23년이 지난 그날, 도현은 다시 옛 서점 자리를 찾습니다. 카페 앞 벤치. 그는 앉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젊은 연인들, 아이를 데린 가족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후 7시. 해가 집니다. 도현은 일어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해안도로를 걷습니다. 23년 전 아내가 걸었을 길을. 바람이 붑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천천히 걷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절벽 옆 길을 지나갑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섰을지도 모를 곳을. 그는 멈춰 섭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름달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켭니다. 벽시계가 보입니다. 9시 17분. 23년째 멈춰 있습니다. 도현은 시계를 바라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건전지만 갈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고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사라진 그 순간에 도현은 편지를 꺼냅니다. 2021년 편지, 2024년 편지, 나란히 놓습니다. 필체는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달빛, 기억, 그 길.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내가 쓴 걸까요? 도현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진짜든 가짜든 편지는 왔습니다. 누군가는 은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도현은 답장을 씁니다. 은하에게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23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밥그릇을 차립니다. 매년 3월 서점이 있던 자리에 앉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괜찮기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 건강하기를. 도현.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습니다. 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발신인도 없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둡니다. 언젠가 이 편지가 은하에게 닿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썼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도현은 창가에 앉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2001년 봄, 아내와 함께 걷던 해안도로가 떠오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도연아, 저기 봐, 달이 예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달을 봤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은하야, 우리 여기서 늙을까? 그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도현은 눈을 뜹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습니다. 23년 전 그날의 달처럼. 그는 생각합니다. 은하는 어디선가 이 달을 보고 있을까요?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숨 쉬고 있을까요? 죽었다면 어디선가 편히 쉬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달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정은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경찰은 자발적 실종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재혁과 함께 떠난 걸까요?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걸까요? 20년 뒤 도착한 편지들은 진짜일까요? 은하 본인이 쓴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걸까요? 다이어리의 마지막 문장. 그가 오면 난 돌아가지 않겠다. 그녀는 정말 돌아가지 않은 걸까요?
바다에서 발견된 가방, 사진, 편지, 머리카락,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만 남았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강도현은 2024년 현재 67세입니다.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매일 아침 2개의 밥그릇을 차립니다. 매년 3월 8일 옛 서점 자리를 찾습니다. 매달 보름이면 달을 바라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서점 앞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묻습니다. 왜 저분은 매일 저기 앉아 계세요? 옛날에 부인을 잃으셨대. 아무도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힙니다. 하지만 도현은 잊지 않습니다. 세월의 무게. 23년이 지났습니다. 서점은 사라졌습니다.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도 사라졌습니다.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마을도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났습니다.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달도 그대로입니다. 매달 차고 기울기를 반복합니다. 기억의 힘. 은하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을 노인 몇몇, 서점 단골이었던 사람들, 경찰 기록 속 이름, 그리고 도현. 그는 매일 아내를 기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생각합니다. 밥을 지으면 아내를 생각합니다. 달을 보면 아내를 생각합니다. 23년째 반복되는 일입니다. 2025년 봄, 도현은 또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흰 봉투, 수신인 정은아. 그는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봉투를 엽니다. 은하에게 봄이 또 왔습니다. 24년째 봄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달빛 아래 당신과 걷던 길을, 당신의 웃음을, 당신의 온기를.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명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도현은 편지를 읽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67세 노인의 눈물. 24년째 흐르는 눈물. 그는 편지를 접습니다. 서랍에 넣습니다. 서랍 안에는 이제 3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2021년, 2024년, 2025년. 모두 같은 사람이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 8일, 24년이 지난 그날, 도현은 다시 해안도로를 걷습니다. 저녁 7시, 아내가 사라진 시간. 그는 절벽 옆길에 섭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는 눈을 감습니다. 은하야,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립니다. 너 행복하니?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그는 눈을 뜹니다. 하늘에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름달. 24년 전 그날의 달처럼. 도현은 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은하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 달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어쩌면 같은 하늘, 같은 달빛 아래 서 있을지 모른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멈춰섭니다. 2001년 봄, 한 여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녀를, 그날의 달빛을, 그 시간을. 벽시계는 여전히 9시 17분에 멈춰 있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도착합니다.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날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그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실종됩니다.
실종은 끝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남겨진 가족은 평생을 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 함께 기억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기다림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가 오면 난 돌아가지 않겠다. 정은아의 다이어리 중에서 달빛이 예뻤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발신인 미상의 편지 중에서 그녀는 사라졌지만 달빛은 여전히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